딱 10초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입원을 해야 해요. 그 순간 연락처를 열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떠오르세요? 직장 동료? 그 사람들은 당신이 빠진 자리를 메울 사람 찾느라 바쁠 겁니다. 오래된 친구?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죠? 모임 사람들?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날리던 그 사람들?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그 순간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 300명은 사실 당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300명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사람, 오래된 사람, 그래서 더 끊기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분명히 얼굴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연락해서 돈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만에 연락 왔다 했더니 돈 얘기더라.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마다 또 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패턴이 있어요.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따뜻하게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얼굴 한번 봐야 하는데. 그 다음엔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세월 참 빠르다. 그렇게 감성을 흔들어 놓은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옛 친구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괜히 내가 냉정한 사람 같고 예정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진짜 오랜 친구는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냥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어색해지고 안 빌려줘도 멀어집니다. 어차피 잃을 인연이에요. 그렇다면 내 돈까지 같이 잃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면 남의 뒷담화만 즐기는 사람. 자, 이건 좀 더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처음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만나면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누가 어쩌고, 누구 남편이 저쩌고, 누구네 집이 어떻다더라. 정보통이고 입담도 좋고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고 활기차던가요? 아니면 이상하게 찜찜하고 뭔가 개운하지 않던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2시간 동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당신 앞에서 A 얘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요. A 앞에서는 당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이고 패턴입니다. 뒷담화는 특정 대상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과 오래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다 자기 이익만 챙겨. 이런 생각이 서서히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 생각은 내 표정이 되고 내 말투가 되고 결국 내 인생의 분위기가 됩니다.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도 밝은 에너지를 향해 흐릅니다. 부정적인 공기 속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세 번째, 내 성공을 시기하고 찬물 끼얹는 사람. 이게 셋 중에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붙어 있게 되는 유형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네. 그게 얼마나 가겠어. 조심해야지,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해. 얼핏 들으면 걱정해주는 말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딱 잘라 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기쁜 소식에 먼저 같이 기뻐합니다. 잘됐다. 고생했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이게 먼저예요. 걱정이나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기쁜 소식에 조건반사적으로 찬물부터 끼얹는 사람, 그건 걱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겁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왠지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 자기가 초라해지는 느낌. 그 감정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또 뭐라 할까 봐요. 그리고 나중엔 좋은 일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잘 돼봤자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능성 자체를 조용히 꺼버리거든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돈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 뒷담화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내 성공에 찬물 끼얹는 사람. 이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게 두려워서 독이 되는 사람을 붙잡는 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단 한 명. 내 기쁨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단 한 명. 그 한 명이 300명짜리 연락처보다 훨씬 값집니다. 인맥을 줄이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만 남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당장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